네, 머니왕 일부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토요일 방송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사실 이번 주 계속해서 우리 두 위원님과 함께 시장 바라보면서 다음 주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워보고자 합니다. 시장이 비가 내리면 비를 덜 맞는 것도 방법이고 또 날씨가 화창할 때는 또 기분 좋게 야외 활동하는 것도 방법일 테니까 지금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진단 내리는 부분, 그래서 다음 주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시나리오 점검의 부분 오늘 함께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의 움직임 보였던 종목을 좀 보겠는데요. 일단 일주일 변동률, 그러니까 윗방향으로 상승을 좀 크게 그렸던 종목들 탑5를 챙겨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크리스탈 신소재가 이번 주에 거의 세 자릿수의 상승폭을 선보이기도 했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다시피 그래핀 관련주로 한때 또 유명했던 종목인데 그래핀 용액 개발 성공과 함께 이 상한가의 잔치가 열렸죠.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까지 이렇게 되면서 일주일간 변동률 크게 보였던 종목이었다 정리되고요. 또 지금 시장에서 또 하나의 키워드로 등장한 것이 바로 구제역입니다. 이 구제역 관련해서 좀 확산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목요일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연상한가 움직임 대성 미생물 주도했다라는 부분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SJM 홀딩스 같은 경우도 한 66%가량 뛰어오르면서 시장에서 고점 상승 탄력도를 수목금 연일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어서 살펴보실 종목 나노브릭입니다. 나노브릭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상한가 만들어냈고 그러고 나서 어제장 그리고 그 전날 소폭 이제 내림을 그려지는 부분이 건가 싶은데 지금 딱 또 단기 입형 위에서 멈춘 부분인지라 추가 움직임도 한번 지켜볼만 하겠네요. 자, 이어서 또 시장에서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종목 슈어소프트테크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 주간의 움직임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제 뭐 현대차를 탔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이 매수했던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탑5 종목을 모아놓고 보니 개별적인 이슈에 반응했었던 종목들이 꽤나 있었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점점 더 고민이 깊어진다. 시장이 어려울 때 더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전화 문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번호 01786-1022번, 01786-1023번입니다. 문자 가능하죠?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나 문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문자 모두 함께 얘기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잠시 후에 임강민 위원의 무료 방송이 펼쳐집니다.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한 11시 10분경부터 시작이 되는데 연초 수익금을 반납한 투자자분들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그 원인과 해결책을 함께 제시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지금 좀 뭔가 손실이 깊어졌다 혹은 손실을 보면서 실망감도 깊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머니왕은 여러분의 종목 고민은 물론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 해결해 드립니다. 지금 두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임강빈 위원 나와주셨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진짜 오랜만에 뵈는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인데 그러니까요. 조금 시장 고민이 깊어진 게 4월 한 중순 말 때부터였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연휴 기간이었던지라 사실 이렇게 적절한 대응을 토요일 방송에서 많이 못 해드렸습니다. 그 때문인지 딱 무방 주제도
연초, 그러니까 1월 한 중순부터 AI 막 그쵸. AI 로봇 잘 2차 가고 전지. 2차 전지 잘 가고 네. 수익 잘 나시다가 주식 재밌다. 최근에 왜 이러지? 노잼이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바뀌었어요. 최근에 좀 이렇게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괜찮게 가다가 네. 4월 한 20일쯤부터였죠. 주식이 조금씩 꺾이더니만 아니 어제까지 주식이 이렇게 많이 조정을 보고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종목들이 특히나 조정의 좀 중심이 되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어떠셨습니까? 이 수익이 연초 한 몇 달 동안 잘 나다가 최근 들어서 갑작스럽게 큰 손실이 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식하면서 이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손실 나는 사람 있습니까? 앵커님. 네. 매일 손실 나는 사람 있나요? 매일이요? 네. 매일까지는 또 그러니까요. 희박하죠. 항상. 매일 손실 나는 사람 없어요. 네. 솔직하게. 누가 반반이니까. 매일 손실 납니까? 손실 나고 수익도 나고 그쵸. 네, 그렇게 반복하다가 자, 언제 우리 주식을 할 때 크게 깨지냐? 지금과 같은 시장입니다. 시장이 빠질 때. 시장이 그쵸. 앞에 잘 가다가 네. 갑작스럽게 시장이 이렇게 꺾일 때 수익금을 한 번에 토해내게 되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꾸준하게 매일같이 손실 나는 사람 전국에 없어요. 누가 그렇게 손실을 냅니까? 이런 때 한 1, 2주 동안 그동안 몇 달 동안 벌어왔었던 것들을 한 번에 토해내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5월 달요. 좋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시장의 예찬론자예요. 솔직히 시장 정말 좋게 보고 항상 지금의 주식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달러 약세가 오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좋은 기회를 맞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의 이 구간 인플레이션 관련된 기업들, 자동차 기업들, 태양광 기업들 실적 잘 낼 수 있습니다. 실적 좋아지면서 외인기관 수급 들어오고 주식시장 이끌고 앞으로 갈 겁니다. 라고 말씀 많이 드리죠.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요. 5월 달은 마지막 고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큰 폭의 하락보다는 이 시장에서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5월 달에 무리하게 되면 다음 기회를 못 잡습니다. 이게 가장 큽니다. 자, 주식을 하면서 기회라는 게 있잖아요. 기회는 어떨 때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까? 현금을 쥐고 있을 때 또는 수익이 나고 있어서 내가 이 종목을 자르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할 수 있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기회를 못 잡는 투자자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종목이 너무 많거나 또는 이 종목 저 종목 다 마이너스 나서 이 손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기회를 못 잡는 거죠. 또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근데 종목이 막 몇 달 사이에 주식 좋다고 이 주식 저 주식 다 샀더니만 계좌가 무슨 기관 투자자 펀드 관리하듯이 20종목, 30종목, 뭐 어떤 분은 100종목이 넘어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도대체 이거 주식이 다 빠지니까 어디서부터 잘라야 되는지 그럼 다음에 또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식들 보다가 이거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자 하다가 다른 주식들 다 올라가고 내 주식은 못 올라가고 이런 경험도 여러분들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들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또 방송 많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맞아요. 야금야금 정말 수익 보는 재미가 있었던 장. 그리고 단 몇 거래일 만에 한 번에 토해내게 하는 장. 정말 공포스럽거든요. 진짜 무슨 공포영화, 자연재해 영화 보는 것 같은 그걸 내가 직접 체감하고 있는 것 같은 구간인데 조용히 조심해야 할 때는 조심해야 되고 5월장을 또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위원님 그러면 특징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그런 시장 속에서도 자동차단은 또 그래도 힘을 냈거든요. 실적 기반 탄탄하게. 이런 쪽을 그러면 살짝씩 공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훌륭한 방법이죠. 자, 지금은 저는 일단 5월 달에 목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5월 달은 돈 번다가 목표가 아니에요. 5월 달은 손실을 내지 말자가 첫 번째 목표입니다. 제가 5월 달 들어와서 TV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수익을 크게 내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손실을 안 내겠다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TV 방송 나오게 되면 이 주식도 잡고 저 주식도 잡아가지고 다 수익 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아주 현실적으로요. 지금은요. 우리가 손실을 내지 않다 하더라도 6월 달 가서 수익이 자연스럽게 나는 기회가 오게 될 겁니다. 자, 왜 그러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죠.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이 지금까지 부채한도를 약 90번 이상 상향했습니다. 미국이 부채한도 상향을 못하면 채무를 못 갚아서 디폴트가 발생을 해요. 미국이 채무 불이행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디폴트, 신용등급 평가사들도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을 10% 미만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해결될 때까지 그거 가지고 계속 지수는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지수가 못 오를 가능성이 높고 외인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잘 건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 이제 동결을 우리 눈으로 봐야 돼요. 6월 14일이 FOMC 회의잖아요. 이제 금리 동결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작년 3월 달부터였죠. 3월 달부터 금리 인상을 계속 해왔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제가 금리 인상할 때 필요한 게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려면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필요하고 금리 인하를 하려면 디플레이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 말씀을 계속 드리냐? 잘 보십시오. 요즘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을 더 크게 보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면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섹터를 우리가 보자 또는 세 가지 섹터를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2년 동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지금은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구간이잖아요.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것과 물가가 떨어진 것은 다른 거 알고 계시죠?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다 해서 물가가 떨어진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면 점심 가격만 생각해 보세요. 점심 먹으러 갔었을 때 점심 메뉴 가격이 떨어졌습니까? 올라가 있습니까? 여전히 올라가 있어요. 하지만 상승폭이 둔화됐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봤었을 때 지금은 업종별로 자동차, 태양광, 원자재 기업들 좋습니다.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좋다고 말씀드리는 기준은 이 섹터, 이 세 가지 섹터가 지금 당장 주가는 안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막 올라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어떤 부분에서 좋냐? 실적이 잘 난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환경 속에서 수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2년 동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주가적으로 봤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우리 기대가 다르게 지수가 하락하면서 조정을 좀 받기도 했지만 이제 시장이 돌아가면서 종목들이 막 다시 올라오고 있죠. 자, 우리 코스피 시장 탑픽 저는 현대기아차를 봅니다. 반도체 좋죠. 바이오도 좋습니다. 근데 현대기아차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앞으로 1등 코스피 대장 기업이 될 겁니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최근 주식시장이 박스권을 그리고 조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야, 그거 그냥 무시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현대차 제가 참 좋아하는 기업 맞습니다. 기아자동차도 제가 참 좋아하는 기업인데요. 야, 현대차 여러분 올해 외국인 투자자들 얼마 산지 아십니까? 네, 1조 샀습니다. 1조. 1월 1일부터 어제까지 현대자동차 1조 원 매수했습니다. 기아자동차 얼마 매수했냐면요. 5천억 매수했습니다. 어떻게 팔 겁니까? 팔면 한가가요? 못 팔아요. 자, 외국인 투자자들 무슨 생각으로 현대기아차 살까요? 자, 기아차, 현대차. 지금 주가의 위치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위치가 21년도부터 똑같아요. 근데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실적 발표할 때마다 앞에 어떤 수식어 따라 붙냐? 역대급이라는 실적 붙습니다. 사상 최대라는 이 수식어가 붙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고요? 앞으로 자동차 기업과 태양광 기업은 실적 발표할 때 앞에 역대급, 사상 최대 또는 전년비 대비 폭발적인 실적 나왔다고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공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증권사들이 와, 너무 좋다. 역대급이다. 생각보다 더 좋은데? 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릴 겁니다. 그런 가운데 외인 기관들이 계속 사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5월달 제가 손실을 내지 않는 주식을 하자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6월달 가서 많은
어려움들이 해결이 되고 주가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런 주식들이 간다는 거예요. 또 현대기아차가 잘 가게 되면 낙수효과라는 게 있죠. 자, 그러면서 낙수효과로 볼 수 있는 구형테크라는 기업도 제가 TV방송에서 정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싸요. 구형테크도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죠. 자, 차트 종목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공업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현대공업도 여전히 싸고요. KB오토시스라는 기업도 있죠. 동아화성이라는 수소차 관련된 기업도 있습니다. 자, 또한 세종공업도 지금 바닥에서 터지고 있고요. 한주라이트 메탈 있고 성우하이텍은 신고가를 갔습니다. SL이라고 하는 현대자동차에 독점적으로 헤드라이트를 납품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5월달 뭐 해야 되냐고요? 자동차 기업 사세요. 자동차 기업 주식을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동차 기업들은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계속 모아가시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2년간 빠졌습니다. 자동차 종목들 이제 떠오르지 않을까. 정말 그 타이밍이 오지 않은가 싶고요. 자, 근데 또 이런 가운데서 지수가 조정을 받잖아요. 차트 한번 볼게요.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어제 조정을 받았어요. 오늘 새벽에.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TV방송에서 중요한 지점으로 말씀을 드린 게 이 부근이에요. 820포인트 부근인데 만약 여러분 여기가 밀리게 되면 지수가 차트가 모양이 나빠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조정받았고 2차전지 쪽에서도 지금 좋은 얘기들보다는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 매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자, 지수가 빠지게 된다고 한다면 지수 빠질 때 올라갈 수 있는 또 종목이 있죠. 구제역이 갑자기 몇 년 만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제역 관련해서 동물 백신, 동물 치료제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단기적으로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 빠졌을 때 대성 미생물 또는 CTC 바이오라고 하는 기업도 있어요.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를 통해서 실제 국내 최초로 구제역 백신을 지금 허가를 받았고요. 수출까지 가능한 기업입니다. CTC 바이오가 있고 또 이글벳이라는 기업과 제일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있죠. 자, 이 기업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이 자동차 관련해서 시세 흐름 그리고 그렇게 형성이 돼서 어떤 종목이 또 수혜를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더불어서 구제역 부분 쪽도 사실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 그러면 이쪽 같은 경우는 하락 쪽에 있어서 말씀해 주셨을 때 또 빛이 났었던 종목이잖아요. 네. 어쨌든 그 관점에서 양방향 그렇죠. 쪽으로 네. 투트랙 전략으로 이어가자라고 정리해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고민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전화, 문자 제대로 하나씩 연결해서 시간이 닿는 한 빨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코너로 함께 이동해 보시죠. 네, 01786-1022번, 01786-1023번 두 대 전화 열려 있습니다. 문자로도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나 문자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하나하나 지금 시간이 되는 한 고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 한부터 좀 빠르게 열어봐서 지금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최근에 또 핫했던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모베이스 전자이고요. 3,280원대에 진입이 되어 있으시고 비중은 50%이기 때문에 아하, 위원님 네네네. 빨리 도와주십시오. 모베이스 전자가 이전에 자동차 관련된 주식이 막 오르기 시작할 때 그 전부터 얘는 좀 움직임이 좀 달랐었습니다. 자, 모베이스 전자 일단 최근의 움직임은 자동차 쪽으로 나오고 있죠. 자, 3,2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3,280원, 3,280원대면은 이 구간이네요. 5월 9일 날 아마 이날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거래가 터졌네. 또 신고가로 돌파를 가는구나 하고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비중을 50%에 두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일단 떨어졌는데요.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비중을 높게 뒀습니다. 단기적으로 들어가셨겠죠, 당연히. 이 고점 돌파할 때 매수를 하셨으니까 손절을 왜 안 하셨는지 일단 좀 여쭤보고 싶어요. 손절 라인이 분명히 3,000원대나 또는 이전의 고점 3,080원 정도가 밀리게 되면 주가가 밀릴 거라는 게 좀 생각이 됐어야 되는데 아마도 지금 이 주식을 돌파를 하고 나서 주가가 그대로 밀렸을 때 바라만 보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죠. 네, 근데 이런 상황에 왔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보유한 입장에서는 이게 객관적으로 판단이 잘 안 되거든요. 자, 근데 주식을 가지지 않는 입장에서 이 주식을 보게 되면 사고 싶은지 팔고 싶은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식 사고 싶습니까? 팔고 싶습니까? 네. 물론 사람들마다 관점들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자동차 주식들 최근에 좋잖아요. 네, 나쁜 건 없습니다. 자, 주가가 만약에요. 한 이 정도까지 저는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2,650원대까지 떨어진다고 한다면 아마 3,000원 이상에서 사신 분들은 거의 손절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쯤 가서 저는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2,600원 떨어진다 해서 여기서 실망하시면서 던져야겠다. 이전까지는 홀딩해야겠다고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손절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손절하시기보다는 2,600원쯤 떨어지는지 그냥 보시다가 반등 나오면은 3,000원 넘어가서 좀 본전권에서는 좀 리스크 관리하셨으면 좋겠고 이 주식이 없으신 분들은 차라리 2,600원까지 조정받는 거 보셨다가 2,600원 부근 때 진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손절은 한 2,500원쯤, 2,500원 정도 손절 라인을 두시고 2,650원은 신규 매수 자리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하,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거래가 막 들어오고 난 이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서의 고점 상단의 매수가가 있는 부분인지라 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데요. 손절 라인 그리고 신규 매수가 또 유의미한 구간까지 짚어주셨기 때문에 모베이스전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HN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게 에코프로가 시장 리드할 때 좀 따라가는 움직임도 같이 그려지면서 과연 이제 기대감 또 모아갈 수 있을까. 그때 또 그룹주가 일제 올라가는 시즌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요, 비중이 70%로 꽤 갖고 계시고 평단은 65,000원 부근으로 현재 세팅이 되어 있으십니다. 위원님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65,000원이 어떻게 보면 또 여기서 예쁘게 또 뛰어오를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65,000원 가격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주가 다 빠졌죠. 에코프로 BM, 또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경영진 쪽에서 경영진 리스크가 발생을 했고요. 회장님이 구속되는 그런 법정 구속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자, 아무래도 경영진 리스크가 있게 되면 당연히 주식시장은 아무리 기업이 좋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위치가, 지금의 종합주가지수의 위치가 저는 코스닥이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820포인트를 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또 회복을 다른 섹터를 통해서 할 가능성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지수가 밀리면 그 밀리는 조정의 원인은 에코프로가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에코프로 HN 차트 보겠습니다. 65,000원에 매수하신 부분 저는 가격은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가격은 분명히 나쁘지 않지만 한 가지 간과한 게 있다고 하신다면 지수. 시황을 간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황을 좀 생각한다면 지금은 2차전지 주식들은 신규 편입의 관점으로 바라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싶어요. 자, 만약에 주식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한다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한다면 5만 원대까지도 빠질 가능성, 5만 5천 원대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있고 5만 원쯤 빠지게 되면 반발 매수세가 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이긴 합니다. 5만 원 떨어질 수도 있고 또는 주가가 반등이 나서 6만 5천 원 갈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요, 에코프로 H에는 본전이 만약에 오게 되면
매도를 하셔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에코프로 주식을 신규 접근을 하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다 말씀드리면서 58,000원, 58,000원이 이탈을 한다? 네. 그러면 절반 정도 비중을 축소하시길 권고드리겠습니다. 58,000원 라인대를 일단 잡아주셨습니다. 그쵸. 비중이 조금 있으신지라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이 되실 것 같은데요. 문자 잘 주셨고 추가적으로 흐름 지켜볼게요. 자, 이번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예쁘셔서 깜짝 놀랐어요. 예.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삼화전기요. 삼화 전기. 네. 네네. 매수가와 비중이 궁금해요. 21,700원에 10%. 21,700원에 10% 오케이. 언제 들어가셨어요? 어저께요. 어제요? 네. 오, 이유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유를? 예, 아니, 그냥 많이 가다 빠졌길래 들어갔더니 걱정이 되네요. 어제 들어갔는데 네. 어제 종가상 그러네요. 네. 8%가 좀 하락하면서 나와서 한때 엄청난 종목이었어가지고 그쵸? 추가적인 네네. 상승을 좀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임강빈 위원과 함께 삼화전기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재료 살아있는지 주가 괜찮은지 점검 한번 받아보세요. 예.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삼화전기 어제 혹시 한 10시쯤 매수하셨나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딱 이 모양이 여기서 사셨을 것 같습니다. 그 주가가 네. 빠졌죠? 일단 네. 잘못한 게 뭐냐면 잘못한 것부터 짚어드릴게요. 네. 10시에 주식을 사신 게 잘못한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알아요. 네. 아니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깜빡했어요. 이게 주식이 아는데 사실 누가 몰라요. 아는데 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자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주식 시장의 시세는 9시부터 10시까지가 강합니다. 2시 네. 반부터 3시까지 변동성이 큽니다. 변동성이 있는 구간에 주식을 해야 수익이 나든 또는 내가 대주 매도를 하면은 변동성이 있는 구간에 해야 수익을 볼 수 있는데 변동성이 없는 구간대에서 주식을 해요. 왜 10시에 이 주식을 샀냐? 다른 주식들 보니까 없고 내 주식 손실 나고 있으니까 뭐 하나 수익 내보려고 들어간 거죠. 근데 네네. 예, 모양이 보니까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어제도 네. 여기서 이렇게 빠졌으니까 샀는데 주가가 계속 빠진 거죠. 그래서 네. 걱정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죠? 네. 맞습니다. 자,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삼화전기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예. 그 특징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기억하세요. 삼화전기는 지수가 빠질 때 올라간다. 아시겠습니까? 네. 최근에 자, 삼화전기가 왜 올라갔습니까? 페라이트 관련된 내용으로 올라갔어요. 페라이트 관련된 내용으로 올라갔었을 때 종합주가지수 안 좋았어요. 맞죠? 코스닥이 네. 빠지게 되면 이 주식 가요. 자, 지난 금요일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 안 좋았고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 안 좋았습니다. 저는 삼화전기 반등 가능성 있다고 보고요. 단기 네. 목표가 22,5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500원, 23,000원 라운드 피겨 매도한다 생각하시고 자, 다음에는 다시는 10시 넘어서 주식 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네. 좋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삼화전기 받고 어떻게 귀신처럼 알아맞추셨나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 열어보겠습니다. 많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키다리 스튜디오 보도록 할게요. 40% 비중의 6,900원 갖고 계시고 어제 종가가 6,730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시가는 6,980원 에서 시작을 했는데 장 시작되고 쭉 내렸나 봅니다. 가격, 매수하신 가격을 보고 또 차트를 보고 추측을 좀 해보건데 네. 아마 이분께서는 중장기 투자 관점으로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게 신고가로 가는 주식을 사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때로는 신저가나 저가 부근대 위치에 있는 주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자, 키다리 스튜디오 작년 지금 10월 달 주식이 크게 빠졌었던 그 가격 부근 6,000원대까지 내렸기 때문에 아마 이 구간을 바닥권이라 생각을 하고
제가 추측하건대 이 말씀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문자 상담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뭐 내가 여기서 사고 한 10%에서 15% 빠져도 상관없어. 그냥 여기서 그냥 사놓고 기다렸다가 주가가 그냥 올라가면 대략적으로 한 8,000원쯤 가면은 팔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위치에서 보통 저도 주식을 말씀을 드리거나 또 투자 권유를 말씀드릴 때가 있죠. 바닥권에 있는 주식들 볼 때. 자, 그러면 키다리 스튜디오가 지금 갈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를 좀 봐야 돼요. 자, 키다리 스튜디오가 가기 위해선 OTT 관련된 내용이 좋아야 되고 네. 중국 관련된 뭔가 콘텐츠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의 이 위치를 보건대 사실 시장의 소외주죠, 소외주. 네, 시장의 소외주. 이 상담을 요청해 주신 분께서 중장기적 관점을 바라보시고 이 주식을 사셨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의 가격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 주가가 올라가서 뜬금없이 주가가 한 8,000원대, 8,500원대 올라가면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6,000원 깨게 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주가가 밀릴 수 있어요. 여기는 중요한 위치입니다. 삼중 바닥의 위치이기 때문에 이 바닥이 깨지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 있죠. 하지만 되돌려서 반등하게 된다면 반등의 가능성 큽니다. 5월달 시장이 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월달에 6,000원이 안 깨진다고 한다면 이 주식도 이 자리에서 6월달 이후에는 수익을 줄 수 있는 주식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신규 진입은 되도록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신규 진입은 지금은 이런 OTT 관련된 내용들, 컨텐츠 관련된 내용들보다는 자동차 주식들이 좋고요. 또 중국 관련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게 화장품 주식이잖아요. 화장품 주식 쪽 중국 관련해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또 많은 궁금증 있으시다면은 잠시 후에 또 머니원 2부 타임 열려 있으니까 함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임강빈 위원께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 추가 움직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위원님께서 그때 현대무벡스 언급해 주신 적 있죠. 이 종목이요. 진짜 예쁘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고 4월 24일부터 진입 관점 열어주셔서 이때 들어가셨으면 위원님 네. 진짜로 계속 계속 우상향이 네. 네, 맞아요. 현대무벡스가 지금 있어요. 계속 우상향이 펼쳐지고 있는 기업인데 네. 현대무벡스가 현대그룹의 IT 계열사입니다. 근데 물류 자동화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2차 전지 관련해서 수주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자, 이 기업의 최근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무벡스의 최대 주주가 어디냐면 현대엘리베이입니다. 현대엘리베이 쪽에서 현대무벡스 매각에 대한 가능성 또는 경영권 분쟁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현대엘리베이 수급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 연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수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고점 돌파가 나왔고 다시 한 번 더 추가적 상승이 나올 가능성 있죠. 자, 현대엘리베이는 이전에 그 대북주로 움직였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대북주의 관점이 있기도 하지만 경영권 분쟁 또는 현정은 회장과 관련된 이슈들 속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자, 현대엘리베이가 가기 때문에 현대무벡스도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현대무벡스는 이전에 여기서 앞에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2차 전지 자동화 공정 관련해서 공시가 나왔죠. 네, 수주 공시가 나왔었습니다. 700억대 수주 공시가 나오니까 주가가 올라갔는데 최근에 2차 전지 주식들 지수 빠지면서 주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올라가냐? 현대엘리베이가 잘 가서 그래요. 자, 그러면 현대무벡스의 키는 뭘까요? 현대무벡스는 독단적으로 이 자리에서 움직이기보다는 현대엘리베이에 현재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또는 추가 매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대엘리베이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추가 매수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현대무벡스도 저는 이전에 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요, 어떤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조건들. 그 시장 상황과 그 타이밍에 맞는 조건을 잘 짚어내는 게 또 수익을 잘 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대무벡스를 바라보는 관점은 현대무벡스를 바라보는 이 현대무벡스를 독립적으로 바라보시기보다는 현대엘리베이의 수급과 현대엘리베이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현대엘리베이가 만약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현대무벡스도 추가적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현대무백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현대엘리베이와 같이 보시길 바라겠고요. 현대엘리베이가 다음 주 그러면 주가가 더 올라갈 거냐? 올라가기 위해선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지켜야 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했다? 그러면 현대엘리베이도 하락하고 현대무백스도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현대무백스는 4,500원의 하단 라인이 너무 중요하고요. 자, 5,000원 고점 돌파하는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나 타이밍에 맞는 종목을 공략해야 한다라는 점이 또 여실히 드러났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종목도 눈여겨보고 계시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위원님, 네네. 시장은 5월장이라고 말씀 맞아요.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종목은 어디서 보는 게 좋을까요? 자, 지수가 빠지는데 지수가 빠짐에도 안 빠지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또 외인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매도를 하는데 외인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업종별로 매수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자, 어떤 업종을 매수하느냐? 운수장비입니다.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드려요. 여러분, 기아자동차요. 지금 사도 될까요? 사도 됩니다. 기아차 9만 원대. 9만 원 가격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지수 빠지면 뭐 89,400원 살짝 떨어질 수도 있어요. 기아를요. 87,000원에서 9만 원 사이 매집하시기 바랍니다. 5월 달. 하반기 때 가서요. 또는 내년까지 가서 정말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둘 주식이라고 봅니다. 현대차 20만 원 넘었죠? 20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 매집하십시오. 특히나 큰손 투자자분들. 네, 큰손 투자자분들은요. 단기 매매하기 어려워요. 한 주씩 막 1, 2억씩 사고 그 매도 어떻게 합니까? 호가 다 깨면서 매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식하기 어렵습니다. 또 그런 주식들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주식할 수 있는 것들 제가 거시경제 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거시경제 많이 말씀드릴 텐데 현대기아차요. 역대급 실적 나올 겁니다. 삼성전자보다요. 올해 돈 더 많이 벌 겁니다. 현대기아차가 코스피 상장사 중에 영업이익률, 영업마진이 가장 좋을 가능성이 높고 너무 저평가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여러분들 매수하십시오. 또 현대기아차가 가면은 어떤 주식들 갈 수 있냐? 모든 부품사 다 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상장돼 있는 자동차 회사들 어떤 회사들인지 아십니까? 부품, 자동차 부품 정말 많죠. 각 부위에 공급을 독점적으로 하는 기업들만 대한민국 주시장에 상장돼 있습니다. 즉 1등 기업들만 상장돼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TV방송에서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장기 투자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다 1등 기업만 말씀드렸습니다. 1등 기업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락장 빠집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락장 때 돈 번 사람들 없습니다. 자, 근데 하락장을 이기고 불황에서 혼자 살아남습니다. 좋은 시장 왔었을 때 혼자 독보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도 그 기업들은 우리가 잠잘 때도 열심히 돈 벌어서 영업이익을 많이 냈었던 기업들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잘 가게 되면 각 부품사들 다 1등 기업이에요. 1등 기업들이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이 가능할 겁니다. 지수 빠지는데 현대기아차 잘 올라가죠? 네, 그 부품, 많은 부품사 중에 하나인 신고가를 가고 있고 외인기관 투자자들이 연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네, 전기차 쪽 그리고 자동차 쪽 셰시를 만드는 네. 화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화신 현재 지수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가고 있고요. 이 기업은 현대차 쪽으로 EV 전기차 쪽에 셰시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연속적 수급 들어오게 되죠. 이 종목 신고가 가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신고가, 앞으로 계속해서 신고가를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허,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서 화신입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도 관심 가져보고 지금 이때의 화신의 이 불타는 이 윗방향을 향한 이 힘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시는데 11시 10분경부터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네. 반납을 너무 단기간 내에 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가 주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주시장이 좋으면서 주식을 많이 사신 분들, 종목이 늘어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계시죠. 무방 들어오십시오. 또 수익 잘 나다가 최근에 손실이 안 나서 내가 운이 안 좋나? 또는 갑자기 계좌가 왜 이렇게 변했지? 라고 고민하신 분들 들어오십시오. 수익 잘 나다가 최근에 손실 크게 나신 분들 제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뭐가 문제였을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까지 답을
찾아주신다고 하니까 함께 해보시죠.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됩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임광빈 위원님의 사진 그리고 그 옆에 방송 중 버튼 클릭하시면 되니까요.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이야기 나눠주신 임광빈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좋은 정보 위원과 함께하면서 시장 이해도 높여보고요. 다음 주에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이 방송 끝나고 나면 무료 공개 방송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크리스탈 신소재가 사실 이번 주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만들었습니다. 세 자릿수 넘게 올랐죠. 왜냐하면 3연상을 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힘이 있는 종목들을 미리 좀 볼 수 있는 눈, 바로 황금 맥점 통해서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후속 다크호스 종목이 공개된다라고 하니까 무료 방송 시간 많이 참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여지다시피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에 대한 수익을 보니까 어우 죄다 빨개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최근 그 날짜들이네요. 위원님 확실히 더 궁금해집니다. 내 계좌에도 빨갛게 물들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기 위해 오늘 선장님 나와주셨다고 하네요.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시장이 어려운 장이라고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고 그리고 체감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느껴지고 있는 가운데 위원님 아까 보여주셨던 종목들은 다 빨간색이네요. 거의 그냥 이거 참 외람된데요. 어려운 장에서 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것뿐만이 아니고 또 이제 밤방송이 있거든요. 예, 여의도 승부사 수익 열전 시즌 1 우승에 이어서 뭐 시즌 2도 뭐 1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 우리 그 시청자님부터 열심히 또 응원해 주신 덕분에 생각하고요. 앞으로 또 더 좋은 수익으로 보답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좋습니다. 더 좋은 수익을 위해서 오늘 또한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이 방송 나와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님 이제 시장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서 이 정도까지 일단 이번 주는 후반으로 갈수록 더 하락폭이 깊어지면서 양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요것의 의미, 다시 올라가기 위한 내림인 건지 아니면 지금은 추가 모멘텀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이 필요한 시장인 건지 전체 시장이 좀 궁금합니다. 상당히 지금 시장이 어려워요. 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5월 달 들어서 지금처럼 시장을 가늠하기 힘들 때가 없다. 네.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제가 이제 애들로 표현을 했지만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얼마나 힘든 자인가 다 아실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저류의 기회는 언제였냐면 바로 1월 달이었어요. 그때 많이 내렸을 때죠. 근데 코스닥이 1월부터 4월 거의 중순까지 몇 프로를 하냐면 지수로 왔을 때 40%가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많이 오른 다음에는 상승 탄력이 둔화되거나 그 다음에 또 조정이 일하기 쉽다.
이게 핵심 키포인트거든요. 근데 그때 어땠습니까? 4월 달에 막 좋으니까 굉장히 많이 흥분하시고 쫓아다니셨죠. 지금 이제 그 결과를 맞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수를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쌍바닥 찾기고, 그래도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될 관전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로테이션 종목 장세입니다. 그 길목만 잘 잡으시면 여러분 다 수익이 될 수 있는 장이다. 그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앵커께서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항상 어떻게 되냐, 내릴 만큼 기회로 봐요. 많이 올랐을 때는 저는 항상 경계해야 된다, 저항 세력이 되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떤 지수 반등이 좀 일어날 수 있는 자리다. 그럼 어떤 섹터를 노려야 될 것이냐? 역시 낙폭 중소형주 단기 매매. 지금은요, 여러분들 길게 보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왜 그러냐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지수가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렇게 계속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2차 전지 섹터 그렇게 막 여기저기 해제될 때 저는 4월 달 들어서 오를 때마다 물량 축소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단기 매매가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오늘 한번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면서, 이 기술적 분석 차트는 주식시장의 언어입니다. 이거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자, 지금 보게 되면 코스피는 여기서 음봉 5개를 맞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이때가 빨간색이에요. 이것만 아셔도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잃지 않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점 신호거든요. 자꾸 경계 무더란 말이에요. 여기서 노란색에서 한번 올랐죠. 그래서 이제 외바닥에서 올랐는데, 외바닥은 가바닥이에요. 지금 진바닥, 쌍바닥 정도를 차지할 진바닥인데, 보면은 이것도 좀 노란색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왔다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봐도 똑같아요. 지금 쌍바닥 찾기면서 더 코스닥은 노란색이 더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좀 다음 주는 우리가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조언 드리자면, 지금 장에서는요, 여러분들 절대 뉴스 나오는 것들, 누구나 다 아는 종목들, 그런 것들을 크게 쫓아다니시면 잘못하면 낭패의 일수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곡물 실량 관련주, 그다음에 또 그때 천연가스 흑해 다시 이게 협정이 파기된다 그랬고, 천연가스 관련주 그런 것들 시간의 상한가서 그 위에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뉴스 추종 매매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서 어떤 분들이 수익이 많이 되느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 자리에서 내린 종목들, 특히 내용이 받쳐줘야 되겠죠. 그런 종목들 하게 되면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용기 잃지 마시고요. 한번 희망을 가져도 될 것이다.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지수 반등 기대감. 그렇다면 내린 만큼 기회가 될 수 있다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선으로 현재 구간을 바라봐야겠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제 좀 강의 시간 넘어가서 우리 딱 요 상황에 어떤 부분 숙지하고 있으면 좋을까 고민이 되는데요. 하나씩 좀 들여다볼까요? 집시라고 아세요? 집시. 네. 집시 여인. 그 이천의 그 집시가 아니고, 말고요? 네, 저기 그 유럽 그런 네. 아시잖아요. 떠돌이 생활을 하는. 네네네. 그 뭐냐, 방황하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수익 내려면요, 자기만의 어떤 철학, 노하우가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은 여러분 상당히 외람되지만 저도 산전수전 다 겪어봤고요. 주식시장에서, 예? 여러분들, 저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항상 앞서가십시오. 앞서가야 됩니다. 그럼 앞서가는 게 뭐냐? 제가 1월달, 이것은 여러분은 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성장주 랠리가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시장 전체를 보시면서 많이 내렸기 때문에 기회가 온다고 봤고, 결국 패러다임 시프트가 오는 거거든요. AI, 로봇, 다 그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2차 전지는 너무 많이 올랐고요. 자, 일단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그것들을 앞서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기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이 학생께서 처음에 제가 첫 방송할 때 성공 투자의 비결은 뭐냐?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하고 기본적 분석의 도사가 되시라. 그래서 그 콜라보를 이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뉴스는 뭘까요? 이미 오른 다음에 시장에서 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말고요. 주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참 기기묘묘한 게, 야, 어쩌면 소름이란 말 나올 정도로, 어쩌면 저 자리에서 자리가 딱 만들어지면 뉴스가 나오고 그러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것을 먼저 알려주는 게 뭐냐면 바로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가요? 기술적 분석은 주식시장이 언어입니다. 언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주식이 총수 없는 전쟁터에서 여러분들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요, 여러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외람 때지만 이렇게 장이 안 좋은 데서 그렇습니다.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럽니다. 뭐냐면은 야 분위기 좋을 때 막 하면 되는데 분위기 안 좋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1월달 분위기 좋았었나요? 저 그때 혼자 외롭게 외쳐댔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요. 지금 그럼 이렇게 장이 어렵고 좀 많이들 내리고 좀 힘드실 텐데 뭔가 타깃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매일 그 분위기에 휩싸이면서 뉴스 때려서 스포트라이트 받는 종목도 쫓아다니면서 매매하실 겁니까? 길목을 지키십시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학생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데이터 나온 게 뭐냐면 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제가 아침마다 한 7시 40분부터 좋은 정보의 아침 공방이었어요. 공급과 방어인데 거기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럼 그 수익률이 뭐 몇백 프로가 중요한 거 아니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식은 결국 확률 게임이거든요. 근데 적중률이 90%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딱 목표가를 설정하고 딱 간 게 90%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막연히 운으로 될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황금 맥점 추적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야수 수익을 잘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수익률전도 계속 2연속 1등 하는 것도 제가 뭐 운이 좋아서요? 제 얼굴을 보십시오. 운이 좋게 생긴 사람인가? 아니거든요. 주식은 논리고 과학인데 바로 그 맥점 자리에서 여러분께 수익을 드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가 황금 맥점,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 한번 이 노하우를 다시 한번 공부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게 되면 첫째, 황금 맥점 시스템이란 뭐냐면은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넘어갈게요. 제가 주식 투자 30년 노하우를 살려서 독자 개발한 이 독보적인 진짜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시중에 AI 많이 나와 있죠. 증권서도 나와 있고 우리 지금 반방송 수익률 게임도 AI 있지만은 정말 제가 독보적이라는 표현이 참 외람됩니다만은 이게 실질적으로 수익률에서는 최고일 겁니다. 그래서 황금 맥점 추적기로 굉장히 중요한 여기서 키워드가 있어요. 보통 게이트를 실패하는 이유, 저도 과거에 그런 매매를 해봤거든요. 뭐냐면 뉴스 따라서 많이 올랐을 때 그 쫓아다니는 매매가 아니고요. 미리 준비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맥점을 가장 쉽게 포착해낸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점 잡는 거, 미리 준비한다는 거, 추격 매수 안 한다는 거. 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주식 쉽게 하시라고 저는 늘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주식에서 기법이 수십 개가 됩니다. 근데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가장 이런 걸 다 아시죠? 웬만하면 주식시장에 입문하시면 그 가장 큰 요소가 뭡니까?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거기다가 아까 제가 노란색, 빨간색 잠깐 표시해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변동성 지표라는 거예요.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 뉴스에 먼저 앞서서 잡아드리는 게 스토캐스틱이에요. 그것을 콜라보를 이룬다. 거기다가 좀 매크로하게 벌써 이동평균선에서 이동평균선을 개발한 사람이 그랜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관성의 법칙과 회귀현상을 이뤄서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이격도를 창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 매수 신호에서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특징은 뭐냐? 간단합니다. 보통 당일에서 3일 내 계좌를 좀 많이 안 좋으시죠? 저도요. 아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떤 용어 희망 고문으로 제가요 깡통 찬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후배 말 듣고요. 어떤 종목 좋다고 그래서 최근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SG 사태 아시죠? 그거 똑같은 전철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세 함께 7개 맞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주식이라는 게 어떤 희망금을 환상에 사로잡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때 수익실하면서 현금화를 자꾸 시키면서 복리밥으로 늘려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인생 역전에 성공한 거예요. 이 특징이 뭐냐면 그래서 당일에서 3일 내에 5 내지 20% 상승 확률이 80% 이상이에요. 아까 저기는 제가 80% 이상한 것은 애둘러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방송에서 이게 팩트니까 90%면 뭐 이 정도의 신뢰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가장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워렌 버핏 그 형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투자의 제일 덕목이 뭐냐면 돈을 잃지 말아예요. 예? Never lose the money. 돈을 잃지 말라고. 제2 법칙이 뭔지 아세요? 제1 법칙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Don't forget. 아시겠어요? 그럼 뭐냐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들이 돈을 많이 지금 손실을 받기 때문에 빨리빨리 승부하기 위해서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 쫓아다니시는 겁니다. 이건 철저히 배제합니다. 그래서 급등주 추적이 아닌 철저히 저점 포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리스크가 크지 않아요. 저점에 잡으면은 먹을 건 많고 리스크는 작은 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안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빠르면 당연히 늦어도 한 3일 내에 승부가 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전략이 한 10가지가 있는데요. 간략히 이렇게 쭉쭉 말씀드릴게요. 역전의 망치, 다음에 도지, 이건 이제 캔들만 예로 들은 거예요. 여기에는 수십 가지의 로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프로그램 시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캔들만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나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 다른 건 다 잊어 주십시오. 좋습니다. 황금 맥점 전략에서 늘 우리 파선님하고 방송할 때 어떤 얘기를 하면 뭐죠? 넘버 5. 그러니까 성공 투자 상위 5%가 그렇게 좋아하는 넘버 5. 이건 거의 틀림없이 수익이 나거든요. 바로 양양음 패턴들, 이런 것들. 그 전에 또 한 번 나오죠. 양양음 패턴. 이따 제가 이것은 여러분들 또 한 번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크리스탈 신수제가 3연상 상한가 갔는지, 그런 것도 설명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전략들이 10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그냥 제가 참고로 그냥 내가 이러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이것을 자다 근거를 제시해 드려야 되거든요, 전문가는. 그래서 팩트로 수익으로 말해야 되고, 자, 황금 맥점 전략이 어떤 것들인가 제가 맛백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도 다 수익 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 하에서 종목단으로 시선 옮겨서 여러 종목들 또 만나보며 적용시켜보는 부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네. 전에 무방 주제 봤을 때 크리스탈 신소재 사실 이번 주에 빵빵빵 갔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종목부터 사실 궁금해요. 네. 어떻게 그 맥점이 크리스탈 신소재에 숨어 있었을까? 네. 쉽다. 쉽다. 되게 쉽다. 크리스탈 신수제 제가 방금 힌트를 드렸잖아요. 넘버 5. 자, 차트를 보시면서 네.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주식 되게 쉽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여러분들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야, 저거 또 자랑이나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똑같이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참 쉬운 주식을 참 어렵게 하시지 않나, 외람 때문에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크리스탈 신소재는 기업 내용을 먼저 아셔야죠. 합성 운무 양산 시스템을 구축한 그런 회사. 결국은 페라이트 그런 관련주기도 되겠죠. 당연히 히토리오 그런 관련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회사가 그래핀 기술에서 독보적이에요. 저는 정말 하루에 4-5시간 자면서 종목 연구 열심히 합니다. 황금 맥점 추적기 있는데 뭐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냐고요? 기업 내용을 알아야죠. 아까 제가 콜라보를 이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착안하고 그걸 어떻게 2,500개 종목을 다 공부할 수 없죠. 그럼 황몇 개를 싹 돌려봅니다. 그럼 기가 막히게 나와요. 제가 틴트를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왜 제가 이런 방송을 하냐. 오늘 이런 종목들 또 월요일 날 우리가 공략할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이평선 밀집했죠. 그래밀 법칙에서 이평선 밀집에서 터닝포인트가 나오거든요. 이게 노란색에 가깝죠. 그러면서 노란색의 과매도죠. 양양음, 이평선 밀집에서. 이런 거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3연속 상한가를 갔다. 여러분들 코스닥이 코스피도 그렇고 5연속 음봉 맞을 때 얘는 100%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노란톡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또 특히나 아침에 이게 목요일 날 아침에 이번 주 월요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수익을 냈다. 예. 오늘 제가 시장에 좀 상관없이 여러분들 좀 좋은 수익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한제당이 있습니다. 대한제당도 마찬가지죠. 상승하대를 누르면서 이것도 역시 양양 패턴이에요. 아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황금 맥점 추적기, 황금 맥점 전략이란 당일에서 빠르면 3일 내, 늦어도 5일 내 승문한다고 그랬죠. 자, 양양하면서 이때 매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매수가 됐어요. 그냥 양양하면 이렇게 이때 매수죠. 살짝 내렸죠. 그 다음날 또 급등이 나오면서 얼마 동안
이 거래일 또한 41%나 올랐습니다. 바로 이런 것도 다 이슈화되고 그럴 때, 이럴 때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요. 눌렀을 때 매수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어떤 말씀 드렸죠? 소위 말해서 음식료라든가 곡물 관련 종목들 이 고점에 추격하시는 분들은 좀 힘드셨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럴 때는 뉴스가 나오죠. 이럴 때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어떻게 많이 공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주식 30년 넘게 했고 여러분들 정말 저는 여러분들 옆집 아저씨이기 때문에 이런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300% 넘게 수익난 종목이에요. 근데 이럴 때 또 따라가면 안 되죠. 이 이격도 보십시오. 그리고 또 여기 우리는 어떻게 잡았냐면 양음이 나와요. 이거 황금 맥점 전략 넘버 4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어려운 장에서 계속 꾸준히 상승하면서 15% 이것도 역시 노란톡에서 다 드렸던 거고 아침 선물 보따리에서 다 풀어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좋은 정보 선장하고 친해지면 과히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윤성 FNC가 있습니다. 윤성 FNC는 이게 슬러리 믹싱 장비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이것도 역시 350%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음선 9개 이거 황금 맥점 전략 넘버 9입니다. 여기서 포착해서 저점이 잡으니까 노란색이 잡으니까 역시 22%나 올랐네요. 그 다음에 쌈지엔트가 있습니다. 쌈지엔트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여러분들 이거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쌈지엔트 같은 경우는 티니핑 아시죠? 그래서 어린이날 많이 팔릴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다 제가 모닝 브리핑에서 추천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기술적으로 심페이라고 있습니다. 심페 보세요. 심플합니다. 이 뭐죠? 양양음. 여러분들 양양음이라서 무조건 양양음은 머리 커시 마시고 그런 게 뭐 수백 개, 수천 개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 검색하시게 되면. 근데 이거 아니에요. 로케이션 있는 위치에. 그러면서 이것도 어려운 장에서 낮게 위치하고 윗선 밑꼬리 패턴 말하니까 더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것도 한 12% 올랐네요. 그 다음에 또 클리어가 있어요. 예, 이제 이것도 뭐냐면은 1, 2, 3 쌍둥이 패턴은 3스타거든요. 이것도 한 9% 정도 올랐고 어제 같은 안 좋은 장에서도 뭐 우리가 실제 공략한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좀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쁘지 않았네요. 그 다음에 또 TFE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TFE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것도 음선 3개짜리 윗선 밑꼬리 만들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상한가 육박하게 당일날 24% 정도 올랐다. 그래서 이번 주 이렇게 장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우리 황금 백점 전략은 연일해놨다. 이렇게 매매하시면 그동안 힘드셨던 아픈 계좌도 좀 치유할 수 있지 않나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하나씩 종목들 구경해 봤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과 해설과 설명과 함께 하면서 조금 더 크게 펼쳐놓고 종목 심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심화 시간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제대로 이런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해도 높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정보 위원님.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위원님 이제 네. 심화 시간이니까 사실 이제 앞전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 뭐 더하기 이제 큰 시세를 좀 노릴 수 있었던 방법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네. 하나씩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선이크님 골프 하시나요? 골프요? 네. 아니요, 저는 응원만 해요. 주인공이 되셔야죠.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골프를 할 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깨에 힘 빼는데 3년 걸린다고. 어깨에 힘을 빼야 공이 잘 맞는다고 그래요. 네. 그거 어때입니까? 왜 굉장히 뭐 뚱딴 같은 소리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주식이란 뭐냐면은 아까 제가 4월달 경계했죠. 남들이 막 흥분하고 그럴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되죠? 힘이 뻗쳤을 때 어깨에 힘이 바짝 들어가요. 그때 잘못하면 다칩니다.
뭐냐면 그러면은 어깨에 힘 빼고 힘이 빠졌을 때 우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캔들을 봤을 때 막 빨간색 보면 막 흥분하죠. 물론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그때 들어가면 어떻던가요? 운 좋으면 조금 먹고요. 잘못하면 낭패 보는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힘이 바짝 들어갈 때 하지 말고 저는 지금 다 합니다. 여러분 되게 힘드시죠? 힘드신 게 뭘까요? 힘이 들어간 게 힘이 빠진 거예요. 그때가 기회예요. 아까 제가 다음 주는 우리가 반등을 노려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드렸는데 왜 그럴까요? 제가요 싹 검색해 보니까 돌려보니까 황금 맥점 추적기를 거기에서 넘버 5가 엄청 많이 나와요.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그러면 어느 때 잡는 거냐? 주식도 똑같아요. 남들이 안 볼 때 힘이 빠졌을 때. 저는 이 참 옛날에 어떤 제가 경험을 말씀드리냐면 제가 타방송에 있을 때요. 코엑스에서 그러니까 새해 뭐 증시 전망할 때 애 울음소리 나고요. 그냥 막 1,500명씩 꽉 차고 자리다 텀이 있을 때 그때 꼭지했습니다. 제가 하이닉스 기아차 죽었을 때 매수하시라니까 아우 진덜머리 나요. 사기 싫어요. 왜? 그게 뭘까요? 그게 죽은 거거든요. 힘이 빠진 거거든요. 그럴 때 매수하시는 거예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황금 맥점 전략은 위에서 사는 거 단 1도 없습니다. 다만 그럴 때 시장에 여러분들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그 전략을 공부해 보시겠습니까? 역시 실전이 최고입니다. 이것은 실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시자고요. 심화 학습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엔젯입니다. 엔젯은 여러분들 그 반도체에서 우리가 이제 그 프린팅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노광할 때 땅땅땅 때려서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뭘로 하냐면 그 프린팅 한 번에 잉크젯으로 해서 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지금 나오네요. 네. 보시게 되면은 이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은 1월 이제 말에 포착한 거거든요. 이걸 조금 레인지를 범위를 높여서 한번 볼게요. 1월 말이면 바로 이때입니다. 음선 몇 개 나왔을 때요? 5개죠. 그러면서 계단식 상승을 이루면서 이것도 한 110%나 이렇게 상승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아주 핫한 종목이 하나 있어요. 핫한 종목이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바로 황금 100점 전략 넘버 5입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과거에 현대사료였고 이제 현대사료를 인수해서 결국 뭐 자궁암 그런 치료제, 자궁경부암 치료제 그런 모멘트로 이제 올라갔는데 이것도 가만 보십시오. 상승 다음에 눌리면서 양양음. 하나 더 팁을 드릴까요? 뭐냐? 양양음이 나오는데 엮이면 더 좋아요. 윗수염 역전된 망치 아랫구리하면 이건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158%나 단기적으로 상승했다. 이것도 역시 아침 방송에서 추천드려서 또 뭐 화제가 됐던 종목이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선익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선익 시스템은 어떤 회사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로 이게 메타버스 뭐 장비 쪽인데 OLED 되고요. 그러면서 이것도 보게 되면 그 자리가 음선이 몇 개 나와요? 5개 나오죠. 이때는 내려도 조금 내려요. 음선 5개면서 특징이 뭘까요? 뭐가 나타나죠? 노란색이요. 이럴 때는요, 시장에서 우리 가끔 이런 말씀 드리지만 우리 화성 앵커님 매일 이제 방송하시고 그러잖아요. 앵커 멘트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뉴스 안 나오죠? 그 어떤 전문가 이 종목 좋다 얘기 안 나와요. 어디서 나오죠? 이렇게 올랐을 때. 그러면 이미 그건 늦는 거예요. 이렇게 올랐을 때 회자돼서 먹으면 조금 먹는 거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그 남들 안 볼 때 이 바로 기술적 자리에서 이럴 때 매수하면 수익이 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뭐냐면은 JI 테크입니다. 이것은 제가 시즌 1, 여의도 승부사 수익 열전에서 물론 이거 뭐 제대로 수익은 못 챙겼습니다만 제가 2번이나 추천해서 좋은 수익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것도 3월 3일 날에 어디 했냐면은 바로 이 자리였어요. 3월 3일 날 양양음이었어요. 되게 쉽죠. 여기에 또 눈싸움이 있으신 분들은 보실 게 하나 있습니다. 뭐를 보셔야죠? 뭐를 보셔야 되냐면은 이게 결국은 양양음 패턴, 이평선 밀집이라는 거예요. 이평선이 밀집됐을 때는 우리가 새끼를 꼰다고 그래요. 그러면
윗바이 됐든 아랫바이 됐든 변화가 쉽게 일어나요. 이때도 보세요. 이렇게 좀 한번 올랐다가 또 한번 쫀쫀히 뛰는 작업이 일어나죠. 이게 뭐냐면 이때부터 또 한번 슈팅이 나오잖아요. 다만 이게 내용이 돼야죠. 그리고 또 엊그제는 이제 300% 무상증자 이 이벤트로 이슈를 해서 올랐죠.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올랐을 때 사는 게 아니고 이 저점에서 선점하면 이렇게 뭐 한 100% 가까이 수익이 났다. 그 다음에 또 세로닉스가 있습니다. 세로닉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죠? LNF의 모회사죠. 예, 양극재 만드는 이것도 가만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양양 거의 이거 황금배추 전에 넘버 5 이러면서 한 177%나 상승한 예가 되겠고,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윤성 FAC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결국 이것도 또 한번 우리가 언제 이걸 처음에 이제 했냐면 300% 넘게 나긴 했지만은 최근에 3월 16일만 봐도 이때 이 자리입니다. 똑같이 또 양양은 또 나오네요. 참 신기하죠. 예, 그러면서 이것도 예, 143% 올랐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장비 펨토린이 있습니다. 펨토린도 이거 한번 자리를 보실까요? 최근에 이거 언제냐면 3월 22일 날입니다. 3월 22일 날 여기 자리를 보게 되면 대략 이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번 좋은 이렇게 수익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 또 이녹스 그룹 모회사죠. 이녹스 첨단 소재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수산화를 만드는 그런 모멘텀 가지고 요건 한번 우리 같이 공부해봐요. 좀 확대해서 볼게요. 아까 제가 어떤 말씀드렸죠? 여건 너무 좋다고 그랬어요. 좀 정확히 나타나고 여기 화면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데 4월달 초를 보게 되면 역전된 방치의 이게 도지예요. 도지인데 아랫골을 달면서 거의 또 이평선 밀집이죠. 이렇게 한 뭐 그 100%나 넘게 이렇게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 최근에 한동안 또 핫했다 한주 라이트 메탈이 있습니다. 동사는 이제 알루미늄을 가지고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선박 부품 경량화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것도 가만 보시게 되면 오늘은 왜 이렇게 넘버 5만 많이 나올까요? 양양 나오죠. 여기서 포착이 돼서 또 일시적 밑거리 패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죠. 이게 다 저점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한번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시장에서 회자가 안 될 때 뭐가 나와요? 노란색이 나오죠. 노란색은 매수가 아니고 빨간색은 매도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것만 아시면 여러분 다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넘버 5는 물론 성공 투자 상위 5%에 된다. 이것은 뭐 제가 30년 넘게 한 이건 제 지론입니다. 예, 그래서 힘드신 분들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니온 머티리얼 아까 똑같은 그런 것도요. 유니온 머티리얼도 보시게 되면 또 넘버 5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지겹죠? 야, 저 무슨 맨날 이게 바로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양양 그러면서 계단식 상승파 등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기업 내용까지 한번 설명드려야 되겠는데, 패러다임. 제가 아까 시황전략에서 중수형조 낙폭 단기 매매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시청하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저는 월요일 날은 뭘 보셔야 되냐면 AI라든가 로봇 쪽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페라이트 관련주 많이 위에서 좀 물려 계신 분 계시죠? 그런 분들은 만약 화요일 날 수요일 날쯤에 리바운드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일단 제가 힌트를 드리면서 좀 가슴 아픈 분들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요. 화요일 날 수요일 날쯤에는 저는 그런 페라이트 관련 종목들 공략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월요일 날은 AI라든가 로봇 쪽을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T 로보틱스는 어떤 회사냐? 로봇은요, 앞으로 이제 AI 보게 되면 AI는 잘 아시겠지만 그 용도가 너무 다양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뭐 대학에서 시험을 보는데 AI 시험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점수가 아주 좋더라는 거예요. 공부 안 해도 챗 GPT 활용해서 딱딱 하니까 뭐 80명 중에서 22등을 했다나요? 이렇게 놀라운 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은 옛말에 지금 우리가 음성 인식하면은 음성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트랜스레이트 바로바로 번역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AI는 결국 세상을 지배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인간의 술자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때 AI하고 이제 저는 봤을 때 로봇이에요. 로봇은 또 다양합니다. 로봇의 궁극적인 협동 로봇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로봇이 처음에 산업 현장에 수입된 게 뭐냐면
특히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용접하는 거 딱딱딱 로봇이 있거든요. 그것이 자꾸 진보를 하면서 어떤 걸로 가고 있어요? 이제는 협동 로봇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면은 뭐 커피도 다 로봇이 타고 닭튀김도 로봇이 하고 환자 돌보미도 그렇고 그 쓰임새는 다양해요. 그러면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되느냐? 산업 현장은 잘 보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AGV라고 있습니다. AGV는 무인 운반차예요. 이렇게 날르고 소위 말해서 물류 같은 거 아마존 같은 게 많이 쓰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프로그램을 입력시켜서 경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반복돼서 그 자리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단계 진보한 게 뭐냐면은 AMR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율 이동 로봇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토모스 모바일 로봇이라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세상을 지배할 거예요. 산업계에서. 그 관련 종목이 바로 T-로보틱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보시게 되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이에 앞서서 더 좋은 종목을 제가 이따 무방에서 잠깐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상승한데 음선 나오면서 이때 제가 두 무릎을 쳐서 2연속 상한가에서 62% 올랐고요. 또 여기서도 또 한번 양양 패턴에서 공략해서 또 한번 또 단기 수익도 냈다. 그래서 로봇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빨리빨리 나갈게요. STX가 있죠. STX도 우리 화산앵커는 이것 좀 보세요. 참 신기하죠. 양양 패턴 나오죠. 이편에서 밀집이죠. 음선 이럴 때 손이 안 나가죠. 이때부터 급등 나온 거예요. 상한가에서 70% 올랐어요. STX 바로 그런 종목이 되겠고 또 KGB도 바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KGB 같은 것도 이것도 이제 눌렀을 때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한 58% 이렇게 올라갔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리스탈 신소재는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아까 제가 무방 주제처럼 제2의 크리스탈 신소재 또는 T-로보틱스 욕심나지 않으세요? 예, 제가 항상 저는 무방할 때도 상상할 종목을 여러분께 예고해 드리고 있고 예, 추천드리고 있죠.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난 종목들 한번 좀 에이스 해볼까요? 첫 번째, 루닛입니다.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2차 전지를 비롯해서 대부분 종목들이 고점대에서 20, 30%, 많게는 30% 빠졌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종목만 AI, 아까 제가 AI 말씀드렸죠? 이게 뭐냐면 의료 AI예요. 앞으로 이제 그 로봇도 AI 로봇이 이제 자꾸 이제 가는데 요것은 의료 AI입니다. 루닛 인사이트하고 암을 진단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루닛 스쿠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캐시화가 된다. 글로벌리하게 히트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겁니다. 주가는 그 점을 못하죠? 그러면서 엊그제 실적도 좋아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게 11월 7일이거든요.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좋고요. 그 다음에 DX, VX 같은 것도 단기간에 45% 정도 이렇게 좋은 수익을 드렸다. 바이오에서 대장이었죠. 예, 이렇게 하셔서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다 좋은 수익을 드렸다. 이것은 10,000원 정도에서 일부 익절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추가 전략까지 좀 들어봤고요. 그리고 공략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위원님? 요즘 화장품이 상당히 인기가 좋잖아요. 마스크팩 하시죠. 네. 셀바이오 휴먼텍입니다. 그걸 만든 회사인데 제가 이것을 무방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자, 마스크팩 관련해서도 이 내용을 가지고 있나 봅니다. 셀바이오 휴먼텍 언급 주셨고 가격 전략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함께 보시죠. 위원님 잠시 후 12시 무료 공개 방송 연이어 펼쳐지죠. 어떤 내용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께 그것을 좀 진심으로 받아들이신 분도 계시고 또 속상하게 받아들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 충분히 다 압니다. 아픈 계절 가지고 계시죠? 저를 좀 속상해 보셨던 분들 뭔가 터닝포인트를 말했으면 합니다.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테마주 급등주 그만하시고요. 또 월요일 날부터 멋지게 상승할 종목이 있거든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특별한 또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겁니다. 네. 오, 이벤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MTN W 검색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은정보위원회 사진 보입니다. 그 옆에 방송 중 버튼 현재 깜빡이고 있네요. 이 버튼 클릭하면 12시부터 무방 시작하기 때문에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토요일 생방송으로 인사드렸습니다.
되었는데요. 다양한 전략들 얻어가시길 바라면서 머니왕 2부도 연이어서 펼쳐집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와 조은종고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